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단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도론도단의 주제는 입적하신 지 30년이 된 성철 스님이 왜 타깃이 될까 하는 그런 주제로 방그사님과 도론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영도의 북서쪽 끝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영도의 북쪽에 있는 해안 지역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송도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길을 따라 쭉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송도 옛날 이송도 길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죠. 지금은 이제 흰여울 마을로 가는 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안로 쭉 따라가시면은 이제 지금은 완성이 아직 덜 됐는데요. 최종 목표는 이제 영도를 일주하는 그 둘레길에 해안 둘레길에 연결을 시킨다. 뭐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30년 뒤가 될지 50년 뒤가 될지 그건 이제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제법 한 3km 정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조금 더 가면 한 5km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혹시 영도에 오시면은 흰여울 마을길에 오시면은 해변 산책로 여기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뭐가 보이냐 하면요, 저기 맞은편에 높은 빌딩 세 동이 보이죠. 저게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일송도의 랜드마크 빌딩이고요. 그 빌딩 왼편으로 여기 요 불야성 보이시죠? 요게 이제 일송도입니다. 일송도. 요 이제 해수욕장도 있고요. 이 이송도에는 아쉽게도 모래사장이 없습니다. 모래사장이.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이 안 되고요. 저기 일송도에는 이제 모래사장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유명한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이 해운대 해수욕장한테 지금은 이제 1등 자리를 내주고, 또 광안리 해수욕장이 2등이고 송도 해수욕장은 이제 3등 정도. 글쎄요, 뭐 그러면 또 기장 송정이 또 내가 3등이다 할지 모르겠네요. 예, 그 다대포도 또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일단 대표적인 해수욕장만 해도 5개가 되는 것 같고요. 송정 넘어서 또 하나가 있는데, 아이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5개인가 6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걸 이제 뭐 1년에 하나씩 해서 목표로 해서 뭐 한 5, 6년에 걸쳐서 다 이렇게 답사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요, 여름에. 또 여름 답사 마치고 나면 또 겨울에 또 이렇게 겨울 바다가 또 저 운치가 있죠. 낭만이. 운치와 낭만을 따진다면은 겨울 바다가 최고입니다. 오셔서 이제 백사장을 걸어 보시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여기 이제 요 다리가 영도와 육지가 연결된 4개의 다리 중에 가장 서쪽에 있는 남항대교입니다. 남항대교고요. 이 다리의 저쪽편에 이 도보로 건너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보로 한번 이렇게 일주해 보시는 것도, 한번 건너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저 건너가서 또 이렇게 일송도로 가는 일주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쭉 가시면은 또 저기 암남공원까지 연결이 되고요. 하여튼 뭐 무시하게 걸어야 됩니다. 가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기가 좋거든요. 공기가 A급 공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아파트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반도보라 아파트입니다. 반도보라 아파트 소개를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대충 주변 경관은 소개를 드렸고요. 본래 주제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래 주제는 성철 스님이 이제 입적하신 지 30년이 되었는데, 요즘 또 이제 뭐 큰소리 한번 쳐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스님들이 또 이렇게 이 등장을 하시면은 꼭 성철 스님을 끌고 넘어져요. 성철 스님을.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그런 이 좀 안티 성철을 하시는 거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런 안티 성철이 이 입적하신 지 30년이 다 됐는데도 나타날까?
뭐 그걸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째, 성철 스님이 현대의 고성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고 가장 넘사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법거량 뭐 이런 게 좀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한 스님들 사이에 뭐 이렇게 법거량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선객들이 그 선사들을 찾아가서 법거량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성철 스님을 찾아가면은 야, 너 오메이려 되냐? 안 되는데요. 나가. 그러면 오메이리 안 된다 하면 무조건 이거 빠꾸야, 빠꾸. 집에 가. 가서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해. 그 오메이리 되거든 찾아와. 그 다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다 빠꾸를 당한 거예요. 다 불합격. 뭐 어떻게 말을 붙여보기도 전에 그 관문에서 전부 불합격. 그러니까 이 불합격 당한 분들은 이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이제 엉어리가 져서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자신들이 그렇게 이제 당한 게 좀 황당하고 말이 안 된다라는 이런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성철 격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철 격하 운동.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성철이 별거 아닌데 소문만 무성했다. 예? 소문만 무성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오매이려라는 그 관문을 딱 세워놓고 그 장벽을 세워놓고 그 장벽을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그 핑계로 빠꾸를 시켰다. 다 불합격 시켰다. 법자도 꺼내보지를 못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신이 이 수준 이하 미달자가 아니고 사실은 뭐 법불행을 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성철 스님이 자신의 어떤 그 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그 오매이려라는 방패를 세워가지고 쉴드를 쳤다. 방어막을 쳤다. 막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은 가장 편한 거예요. 지금은 뭐 성철 스님은 안 계시고 뭐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뛰어난 제자가 나와서 뭐 뒤를 이었다. 그런 소식은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철 격하 운동 이게 참 좋은 거야. 사실은 별거 아닌데 뭐 헛소문이 나고 종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풀려졌다. 되었다. 주식으로 치면은 고평가된 주식이었다.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주식이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거품이 잔뜩 끼었던 인물. 사실은 실력은 뭐 평범했지만은 평범 혹은 뭐 중상 정도였지만은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종정을 2번 연임을 하시다가 보니까 막 이렇게 과대평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사실은 B 플러스인데 A 플러스 혹은 뭐 트리플 A 플러스까지 과대평가됐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아주 뭐 편하죠. 그 비토되었던 빠꾸되었던 거부되었던 탈락했던 낙제했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요게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고 또 2번째 방법은 뭐냐? 이 성철 스님 살아 생전에 이 언행들을 이제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성철 스님의 은행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때 뭐 성철 스님보다 뭐 더 뛰어난 훌륭한 분이 있었다. 혹은 뭐 성철 스님의 대응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준 이하였다. 뭐 이런 이제 이 은근히 돌려까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째 방법은 돌려까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까는 거는 좀 이렇게 대놓고 까는 거는 좀 그렇죠. 그걸 대놓고 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신이 성철 스님이 이제 낸 저서 성철 스님의 그 평전 이런 데 나오는 은행록 그런
것보다는 뛰어난 어떤 점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이제 이 직접 가기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돌려 가기를 하는 거예요. 간접 가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신 있게 이 직접적으로 까는 그런 분들은 제가 아직 못 봤어.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비판을 한다는 게 돌려가기야. 본인의 실력이 이제 성철 스님보다 이 평수거나 같거나 아니면은 그보다 높다라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자신이 있으면은 대놓고 까버려요, 그냥. 근데 대놓고 까기를 못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이제 까고 있는 사람이 실력이 이제 모자란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야, 나는 직접 가게 할 수 있어 하는 분들은 뭐 댓글로라도 한번 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참 궁금한 점은 뭐냐? 아니, 살아 있을 때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호랑이 앞에 강아지처럼 벌벌 떨어놔놓고, 아니 사람 없으니까 시체말로 죽고 나니까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야. 험담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좀 하지. 그때 좀 대놓고 바로 받아버리지. 그때는 그렇게 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제 뒤에 뒷담화 비슷하게 해가지고 들이 까대면서 내가 사실은 성철급이다 뭐 이런 광고하는 건가? 난 그거 참 이게 웃기는 거야. 그냥 똑바로 갈 것 같으면, 정도를 갈 것 같으면 성철 스님을 깔 필요도 없어요. 자기 실력만 내보이면 돼. 선배나 혹은 스승급에 있는 그 스님들을 깔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의 이 불자들 혹은 이 스님들은 성철 스님이 이제 임종시에 병원을 자주 이제 들락날락 거렸다. 이름 없는 스님들도 큰 병에 걸리면은 그냥 고기를 끊고 물도 끊어버리고 일주일 내지 보름 만에 그렇게 선사답게 성격답게 가시는데 왜 그렇게 좀 쉽게 말해서 이제 목숨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이거 선사 아니지 않는가? 전통적인 선사의 모습은 생사에 초탈해 있는 게 대표적인 그 선사의 자세인데, 그냥 몸 좀 거동하기 불편하고 야 귀찮아 내가 갈란다 그냥 조탈인망 팍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자신의 실력을 내보이는 거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야 이거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가 다 속았더라. 그리고 임종계도 보니까 한평생 남녀들을 속여와서 지옥으로 가고 한이 만갈래나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이게 이제 버무려 가지고 이제 침소봉대에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임종 당시 병원에 얽혀 있는 그런 일화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깨끗하게 공개가 돼 버리면은 되는데 좀 공개가 덜 된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전 생애를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전체 생애를 평가를 하질 않고 어느 일정한 부분, 일정한 시기 혹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은행 부분들, 말씀이나 아니면은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성철 스님을 물어 뜯으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은 비난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보면 야 성철 스님이 그때 유명하고 성철 스님이 입적하시니까 열반하셨다 해가지고 막 진짜 생불대접을 하고 전 언론에서 열흘인가 보름간 계속 특집을 내보내고 이렇게 한 거에 비하면은 야 이거 속은 느낌이다. 알고 보니 아니네.
뭐 이런 이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뭐 해당 영상의 그 성철 스님 비난이 들어있는 부분에 밑에 영상 이 댓글들을 보면은 뭐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철 스님의 전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1도 관심 없어. 그 책에 대해서 읽어볼 생각 전혀 없어. 그러면서 어떤 특정 인물이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은 거기에 동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유명 인물을 그런 식으로 까는 사람한테 동조를 해버리면은 자기도 그 유명 인물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뭐 쉽게 말해서 유치한 발상들이죠. 유치한 발상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도가 좀 지나치다. 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한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은 전생애를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거지. 아주 극히 일부분 어떤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거 뭐 성서 스님이 뭐 법거량 같은 그런 게 일어나면은 아니다 뭐 이 말만 이제 되풀이를 했다 해서 뭐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를 삼아 가지고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부정적인 그런 말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방어막을 쳤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뉘앙스를 풍겨요. 아유 참 진짜 좀 한심하죠. 한심한데 이게 지금 세태가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선종의 힘이 이제 빠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빠지고 있다는 증거. 개도 소도 와서 다 건드려 보는 거야. 다 건드려 보고 쿡쿡 찔러도 반응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거야. 개소가 해보니까 되거든. 그러니까 고양이도 와가지고 들이받는 거야. 할퀴고. 그럼 하다못해 뭐 고양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인물들이 와서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놈의 쥐새끼들이 와가지고 이제 달라드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게 일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막는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시도들이 성철 스님을 이제 흠집을 내겠다, 그 권위에 흠집을 내겠다라는 그런 시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어느 부분에 유튜브에 남겨놔야 돼요. 남겨놔야 돼.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이제 박한 평가가 일반화되었을 때 10년 뒤, 20년 뒤에 이 지금 찍는 이 동영상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면은 누군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서 이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은 아 그렇군,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전 생애를 다 이렇게 이 찾아보고 평가를 하는 게 맞군 하고 이제 성철 스님의 전체 전면모 일생을 다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그것도 뭐 나름대로 좀 이 좋은 일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서 뭐 또 이게 여름 밤바다에 여름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데 2023년 8월 16일 예 밤바다를 바라보며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뭐 두서없지만은 이 의견 개진을 마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성철바 뭐 혹은 뭐 그쪽에서 뭔가를 뭐 왕창 받아가지고 이 실드를 치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0.01도 없습니다. 0.01도.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성철 스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유, 방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성도 해수욕장에 보이는 이 밤바다에 성철 스님의 어떤 진면모를 제대로 드러내 주시려고 애쓰시는 방사님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또 알고 계시는 성철 스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일화라든지 성철 스님의 어떤 그런 언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댓글에 장문도 좋고 단문도 좋습니다. 남겨주셔가지고
이 참 불교의 선종의 명맥을 앞으로도 계속 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